안녕하십니까. 상하이 코리안 뉴스 6번째 시간입니다. 교민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상해 아티젠 헤비다트 홍차 호텔에서 민화협 중국 상해 협의회 주최로 2019 민족화해 포럼이 열렸습니다. 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는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인 김홍걸 의장과 김진양 개성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강연회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홍걸 의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온 국민의 염원이며 온 민족이 문화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왕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관심 밖이었던 개성공단의 현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남북 경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길만이 우리나라가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1을 투자하면 30을 얻어낼 수 있는 곳으로서 남북 평화의 상징이며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은 가치, 규범, 사고방식, 생활 양식도 다르지만 개성공단은 그 다름을 배우는 곳이며 이것이 그가 경험해본 통일의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화협 상해협의회 강동환 의장은 우리부터 통합하고 우리끼리 통일하자는 고호 아래 주변 국가나 외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자체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통합하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책을 읽고 관련 자료를 공부함으로써 현재 통일 지지 세력 30%를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상해 한국상해와 화동 사건사고 SOS 솔루션, 상하이시 공항국 민항분국이 공동 주최한 제1회 대교민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항국 민항분국 선전부장, 민항구 출입경 담당 공안들이 참석하여 치안 사고 사례와 법률 안내, 비자 정책 등을 설명하고 교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변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을 받을 경우 110으로 신고하면 가까운 파출소로 연결되며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하며 24시간 응대가 가능하고 유학생들의 경우 학생 비자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학교와 기업 간 협약된 협의서를 발급받아 해당 공항국에 제출하면 가능하며 여권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반드시 연장해야 하며 만료기한이 지나면 최대 1만 위안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비자 역시 기한을 넘기면 벌금은 여권과 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장기 거리 비자는 이사할 경우는 반드시 주승 등기를 해야 하며 단기 비자는 입국 후 24시간 내에 임시 주승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00위안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SOS 솔루션 박상민 팀장은 교민들이 치안 및 사건 사고 비자 문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은 9월 7일 상하이 민항구에 위치한 상해항구학교에서 주상하이 총영사관 이영섭 교육영사, 전병석 상해항구학교장 등 영사관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해외 특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대한항공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2009년부터 매년 가을 서울공항동 본사 경락고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대회 1등 수상작은 실제 대한항공 항공기 동체에 랩핑되어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영예를 안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지점장 홍정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해에서 내가 그린 비행기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대회는 2009년부터 저희 회사가 시작을 해서 2019년 올해 11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단순히 참가 정도의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이제 대한항공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해 한국인 국제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주제는 저희가 산 너머 친구야 함께 놀자 하나 둘 셋, 여기는 평화놀이터라는 주제로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된 조국의 큰 꿈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대한항공 창립 5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상해항구학교에서 해외 특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상해항구학교 재학생 140여 명이 참가한 금년 대회는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북녘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어울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작 중 심사를 통해 해외 특별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10명 등 총 15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이 중 해외 특별상 수상자 2명은 한국 본대회 시상식에 초청되어 1등 수상작 래핑 항공기를 관람하고 대한항공 본사 및 경납고를 둘러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8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6% 늘었으며 수입은 2.6% 줄었다고 해관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무역 흑자는 2,396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보다 4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교역액은 2조 4,200억 위안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 줄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유럽연합은 같은 기간 9.7% 늘어난 3조 1,500억 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2조 7,400억 위안으로 11.7%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 8월까지 중국의 1대1로 국가들과 교역액은 5조 8,3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하며 중국 전체 교역량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 7월 마침내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지난 7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이어 8월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로 사실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어른되면서 중앙은행들이 수요 진작을 위해 추가 통화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엔 유통발전 가속화와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 폐지하고 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또한 인민은행은 자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6일부터 0.5%포인트 내린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이 조치가 9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디즈니 측은 앞으로 고객의 외부 음식물 소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그동안 음료 종류를 포함해 외부 음식물 소지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관람객들은 입장할 때 직원들에게 가방을 모두 열어보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고객 선택권을 박탈한 채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고 원성이 높았습니다. 디즈니 국내 매점에서는 일반 편의점에서 3위안짜리 콜라 한 병이 20위안에 판매되는가 하면 미키마우스 모양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40위안에 판매해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살 이하 축구대표팀은 8일 중국 우한의 황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팀과의 경기에서 응유엔 띠엔리의 멀티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국팀은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데요. 둘이 각각 국가대표팀을 맡아 대결하게 된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성인 대표팀과 22살 이하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고 있고 히딩크 감독은 지난해 중국 22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내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경기 뒤에도 박 감독은 히딩크 감독에게 찾아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 소식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5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한통의 국제무역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연변주에 구축되는 30개의 우수 중소기업관을 통해 O2O 형식의 역직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40%가 조선족인 연변주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거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데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 갤럭시 M30S 모델이 곧 중국 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 IT 지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이 모델이 이미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갤럭시 M30S는 6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 모델로서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앞서 출시된 갤럭시 M20과 M30이 5000mAh에 비하면 M30S는 이보다 1000mAh 늘어난 괴물 배터리 스마트폰인 셈입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갤럭시 M30S는 6.4인치 풀 HD
OLED 인피니티 U 화면을 채용했고 삼성의 자체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와 후면 4800만 화소, 800만 화소, 500만 화소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전면 카메라는 2400만 화소로 고가형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시장 순위가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외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4,83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45대보다 140% 신장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코나 EV, 기아차는 니로 EV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을 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 BYD, 르노 닛산, 상하이 자동차에 이어 5번째입니다. 제주 맥주는 K-팝 한류에 힘입어 한국 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국 대표 관광지 제주에서 만들어진 제주 맥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미국 등에서도 꾸준히 입점 문의가 들어와 현지 한식당을 우선적으로 수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주 위트에일은 인도 뉴델리, 대만 타이페이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험 판매 중입니다. LSM 트론 트랙터 사업부는 지난달 상하이 양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엔진 공급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LS 엔진은 트랙터뿐만 아니라 지게차, 스키드로더와 발전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최상의 엔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간 2,000대를 시작으로 중장기 1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초기 $1,000만 향후 1만 대를 공급할 경우 $5,000만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초코파이로 세계시장을 평정한 오리온이 올여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덕분에 참붕어빵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붕어빵 매출이 드러난 이유가 중국에선 물고기가 부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빵 속에 쫀득한 찹쌀떡이 들어있는 참붕어빵에 부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덕분에 선물용으로 중국인들에게 인기라고 오리온은 설명했습니다. 오리온은 오는 4분기부터 중국 공장에서도 참붕어빵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딩와이어 전문업체 MK전자 중국법인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법인의 생산량이 지난해 한국 본사를 넘어선 가운데 2009년 11월 중국 진출 이후 최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법인의 올해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24% 이상 늘었습니다. 하반기 LED 재고 감소 및 위안화 가치 절하로 수출 물량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판매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과 로컬 스마트폰 업계의 하반기 신제품 출시 계획 등으로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불수원이 중국의 차량 외장 관리 전문업체 북경 챔피언 월드와 한중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챔피언은 지난 2013년 중국 북경에 오픈한 자동차 수리 및 자동차 복합문화 센터입니다. 중국 법인을 통해 챔피언의 차량 관리 용품을 공급해온 불수원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자동차용품 시장 사업 규모를 더욱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올 추석에 한국에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한 상하이 꿀팁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예술 축제인 상하이 아트페어가 오는 13일에서 15일 상하이 마트와 상하이 국제 소싱 컨벤션 센터 두 장소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20여 개국 110여 개의 갤러리 및 예술기관이 출품한 5천여 점의 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로 마련된 한국관에는 한국 작가 20명의 회화 조각 작품도 전시됩니다. 2019 월드 클래식 자동차 랠리는 해외 및 국내 각 지역에서 온 50여 대의 클래식카들이 상하이 펑시엔을 출발해 상하이, 장수, 안후이, 저장 등 주요 관광지를 누비며 12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이번 랠리에 참가하는 자동차는 평균 50년 이상 된 자동차들이며 이 가운데는 100년 된 자동차도 있다고 하니 평소 클래식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볼만한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엑스포 박람관에서 개최 중인 아인슈타인 특별 전시회는 야간에도 개방이 됩니다. 전시회는 아인슈타인의 친필 원고 및 편지 원본 등이 전시된다고 하니 천재 과학자의 흔적을 자라나는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10월 20일까지 열리는 마블 울트라맨 특별전은 마블 팬들에겐 절대 놓칠 수 없는 행사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등 초특급 영웅들의 전시품뿐만 아니라 코스프레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니 자녀들에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상하이 코리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이 코리안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사 제보와 소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